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기후정의 실천단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오늘 실천단 함께 하고 있는 기후기 비사행동의 이지연 집행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년 규모 있게 전국적으로 9월마다 기후정의 행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자, 그 다음에 각계각층이 모여가지고 올해도 개최를 9월 19일 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심각성과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인 행진을 앞두고 저희 그 노동조합과 기후운동 진보정당들이 함께 기후정의 실천단을 꾸려서 전국의 현장들, 기후위기, 기후재난, 산업전환의 현장과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실천행동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후정의 실천단의 슬로건인 기후정의로 지역과 현장을 잇는 우리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힘찬 선포식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정의 실천단 올해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서울을 출발해서 뭐 수원, 당진, 뭐 여기 이런 수원하면은 이제 용인 반도체 관련된 지역이고, 당진 석탄 발전소가 있는 당진, 또 송전탑 반대 투쟁 현장인 홍성, 또 산불 재난 현장인 안동, 핵발전소 신규 핵발전소 부지 영덕, 그다음 가덕도 신공항이 있는 부산과,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의 부지로 지목한 울산을 거쳐서 다시 또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기후정의 실천단은 기후위기 비사행동, 기후정의 동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특위, 민주노동연구원,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은 모두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발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 주최에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의 발언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모두 말씀으로 민주노총의 홍지욱 부위원장님,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특위위원장님이시기도 하죠. 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너무 더워서 휴가 기간 내에 정말 별 사고가 없었어야 되는데, 휴가 기간에도 많은 기후 재난에 따른 사고와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진을 아마 우리 공동행동 동기들의 행진도 이 엄청난 이 폭염에 행진이 멈춰 세워지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행히 좀 뭐 아침에 출근길에 좀 찬바람이 불긴 하던데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6년 민주노총 기후정의 실천단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석탄 화력 발전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노동의제를 넘어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과 대안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지역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대표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후퇴시키고 심지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와 재난의 길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기업 중심 산업전환과 기후정의 역행, 재벌특혜와 반민주 반노동의 태도에서
역대 정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더 이상 침묵과 간망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탄중법 개정과 3대 메가 폭주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응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기후위기와 재난의 현장과 지역에서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지역과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하고자 민주노총은 기후정의 실천단을 조직하고 현장으로, 지역으로, 전국으로 연대 전선을 넓혀가겠습니다. 많은 동기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모두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기후정의동맹의 해미 집행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정의 동맹 활동가 해미입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 여름이 생애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폭염 기록이 갱신되고 올 여름에도 떼학볕 아래 밭에서 쪽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거처에서 노인, 이주 노동자 등의 생명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들 앞에서 국가가 붙들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를 앞세워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 온갖 규제를 풀어 땅도 물도 에너지도 다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정부 말로는 향후 1년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굴러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광주 전남에 새로 짓는다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 각지에 들어설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만 계산해도 지금 한국 전체 발전 설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전력을 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 그 전력을 만들 발전소가 필요하거나 노 핵발전소를 쓰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탑이 필요하고 공장을 돌릴 물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이미 반도체 공장을 굴리기 위해 이름 모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일하다가 병에 걸리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제는 기술을 밤낮 없이 연구개발할 노동자도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물도 에너지도 사람의 생명도 무한정하지 않은데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반도체 AI의 발전과 성장이 곧 우리에게도 이득이라는 명분으로 이 모든 걸 무작정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테니 두고 보자는 말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생명을 착취해야만 굴러갈 수 있고, 그렇게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에는 저항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저항을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정의 실천단은 일주일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용인의 반도체 산단, 당진의 발전소, 홍성의 송전탑, 영덕과 부산의 핵발전소와 신공항 등 이 프로젝트가 갖가지 이유로 들이닥칠 장소들이자 저항을 만들어내야 하는 장소들에 찾아가 보다 힘차게 기후정의 운동으로서의 연대와 투쟁을 다지려고 합니다.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둔 노동자들이, 송전탑과 신공항과 개발 사업에 맞서온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은 소모품이 아니라고 외쳐온 노동자들이, 물과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이미 자신들의 지역과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실천단이 이 현장들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흩어진 싸움을 하나로 모으는 일, 그것이 이 메가 프로젝트에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균열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이 길에 보다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노동자 현장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노조 이태현 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기후위기 대응 담당 부위원장 이태현입니다. 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은 한국 관측 이래 최대 기온인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주의보, 경보 2단계였던 폭염특보에서 최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를 신설하였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곳곳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가축과 양식장 폐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어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광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뒤처지고 말 것만 같은 불안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내릴 수 없다는 듯 이재명 정부도 더 빠르게 더 많은 투자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면 전기든 물이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어떻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농민에게서 끌어다 쓰는 물이 어떻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들으면 첨단 시설 같은 데이터 센터도 지역 사회에 유치한다면 풍요를 가져다 줄 것만 같지만 사실은 물과 전기 같은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집어삼키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시설입니다. 금속노조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불평등도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기후정의를 향한 길을 찾기 위해 정부와 자본이 제시하는 황금빛 미래에는 담기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누비겠습니다. 2026년 기후정의 실천단을 통해 더욱더 더불어 평등한 다른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바로 듣기 전에 한번 여기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네, 구호 한번 지금까지 발언을 이어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중단하라. 신규 핵발전소 화석연료 중단하라.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석탄발전소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후정의 실천단에 나선다고 하면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가 다루는 게 석탄이고 목재 펠렛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현장에서 폭염을 가장 오래 몸으로 견디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희 발전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름 옥외 작업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오전 작업조차 폭염으로 힘든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뉴스 속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염은 매년 길어지고 태풍과 집중호우는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그 피해는 결코 공평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냉방이 잘 되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과 떼약볕 아래 설비를 점검하는 사람이 같은 무게로 이 위기를 겪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전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문 닫는 그 순간 그 안에 평생을 보낸 노동자들의 고용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원 과정에서 정작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요구합니다.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그건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닙니다. 전기는 시장의 상품이기 이전에 국민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저희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대응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지워지고 누군가의 자산만 늘어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불평등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총고용 보장 그리고 공공에너지로서의 전환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모창 지부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번 기후정의 실천단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데요. 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성장과 개발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모순된 약속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성장과 개발, 민간과 시장이 아니라 노동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번에 기후정의 실천단이 찾아가는 현장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왜 필요했는지 더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적 명운이 걸렸다고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민주적 수기 없이 기업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고 국가는 이를 성장 전략이라고 이름 붙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합니다. 반면에 필요한 땅과 전력과 물을 내놓는 것은 지역이고 산업전환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피해 역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돌아갑니다. 저희 노동당은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한 뒤 사회가 그 비용과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가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과 투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성장의 연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석탄 대신 다른 에너지를 쓰고 기존 산업 대신 반도체와 AI를 키우더라도 생산과 소비를 끝없이 확대하고 기업의 이윤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또 다른 발전소와 송전망, 개발 사업과 지역 희생이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당은 이번 실천단의 슬로건 지역과 현장을 잇는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 발전 노동자들의 싸움과 홍성 주민들의 싸움, 가덕도 신공하게 맞서는 싸움과 울산의 개발 사업에 맞서는 싸움이 각각의 지역 현안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현장을 직접 보고 각각의 싸움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요구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제도와 권력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운동 안에서 저희 진보 정당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도 이번 기후정의 실천단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현장의 싸움을 잇고 그 힘이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녹색당 김찬희 공동대표님 발언 또 듣겠습니다. 네, 녹색당 김찬희 공동대표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산업역군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은 허약했던 개별 기업들을 재벌로 키우면서 정권의 물질적 기반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극한까지 동원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중동건설 현장이나 각종 산업 현장의 노동자를 산업역군이라 칭하며 국가 영웅인 것처럼 지켜 올려 세웠습니다. 수출 전산이 조국 근대화의 기순이 선진조국 창조의 주역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노동자들을 국가 영웅으로 선전하는 기만적 표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국가 영웅, 국민 영웅으로 칭하며 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초국적 자본가들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영웅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땅도, 물도, 전기도, 노동자도 모두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 과정 속에 투입되는 재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정권의 폭주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초국적 자본의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데이터 센터 육성을 위한 원스톱 행정으로 집중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탈핵을 부르짖었던 이재명은 2025년 감액으로 후퇴했다가 이제 찬핵 세력이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지역 분산 에너지 체계를 만들려 했던 국정과제는 실종되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송전탑 프로젝트가 온 국토를 헤집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도 문서성에만 존재하는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고 있지만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과 각종 토거 산업도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포장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행정 통합은 온 국토를 소수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친재벌, 반생태, 반생명, 반인권 정치에 맞서는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2026년 기후정의 행진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 개별 폭주에 맞서 이를 막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 실천하는 앞서 말씀드린 치열한 현장 곳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노동, 기후,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지역과 현장의 주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9월 기후정의 행진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 실천단의 공동 주체자로서 이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이 40도라는 온도를 이번 여름에 체감하면서 기온이 가져다주는 그 저주와 같은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체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30도가 아니라 40도가 새로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중 열돔 속에 한반도 전체가 갇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폭염 사망자도 벌써 2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름이 이제 무섭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폭염을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재난 같은 폭염에 어떠한 책임감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탄소 그 배출 감축량 NDC에 대해서 기타 항목으로 꼼수 상향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후재난 시대를 헤쳐나갈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단, 초고압 송전탑, 핵발전소, 신공항, 데이터 센터. 우리는 마치 이러한 첨단 산업에 대한 성장 논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이미 정부의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후정의 실천단 출범을 선포하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 농민들을 살리는 투쟁이고 이 지구와 한반도를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내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고통받는 모든 시민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노동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기후정의를 향한 이 어려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준비된 발언은 다 들었고요. 또 함께 여기 원래 진보당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시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함께 참석 못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그 발언에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힘들었다. 이번 여름이 정말 힘들고 지금도 굉장히 힘겨운데 지금의 정부의 정책이 반 생태, 반 기후, 반 노동으로 치닫고 있고 정말 많은 현장에서 이 최일선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열릴 기후정의 행진을 일주일 앞두고 기후정의 실천단이 이제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주노총이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또 더 많은 노동자, 시민, 청년, 학생, 기후활동가들이 함께 기후정의 실천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광장에 다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번 더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번 기후정의 행진의 또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중단하라.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노동권, 생존권, 주거권을 보장하라. 개발 광풍, 탄소 배출 폭증, 불평등 악화시키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광풍을 중단하라.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후정의 실천단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